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김용구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모레 이제 FOMC 결과 또 한번 나오잖아요. 일단 요 전에 시장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이제 신년벽두,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요국들의 어떤 정책 변화의 어떤 기대감들에 좀 들떴었던 이제 반응들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이 경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펀더멘탈 변수 쪽으로 어떤 포커스 자체가 좀 이동하는 어떤 과도기적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예. 중장기 장세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중장기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 펀더멘탈 측면의 어떤 고민 유효한 여전한 이상 결국 이제 장세 성격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베어마켓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올해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주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제 어떤 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기나 실적 측면의 고민들이라는 게 결국은 다분히 예고됐던 악재 내지는 어떤 예상됐던 수순의 어떤 경기 둔화 흐름 나타난다라는 점에선 사실은 어떤 가격 변수 측면에서의 영향은 작년에 어떤 패닉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측면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결국은 시장 포커스 이후 어떤 초점을 살펴본다라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2분기 이제 전개될 수 있는 1분기 실적 시즌 기화로 해서 다시 이제 실적 펀더멘탈이라든지 또 이제 주요국들의 어떤 정책 부양 시도 몰핀 주사와 이제 방불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실적 펀더멘탈 또 경기 흐름 얼마만큼 되돌릴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 자체는 안도랠리 추세적으로 연장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가장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던 게 미중 무역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결이 딱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4월 연기설, 6월 연기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아시다시피 이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고조도 됐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이결 조율 과정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관련 변수 따라서 이제 일진일퇴 공방전 이어는 가고는 있는데 근데 사안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미중,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슈퍼파워끼리의 어떤 중장기적인 헤게모니 충돌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접점 자체가 단기 쾌도난마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상당 부분 어찌 보면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라는 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1985년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절상에 나서줬듯이 그러면 위안화도 중국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선회에 기반해서 위안화 절상 기조가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미국이 요구하는 바겠습니다만 아니면 미국이 또 하나 또 요구하는 바대로 결국은 이 막대한 이 무역 흑자 기조를 되돌릴 만큼의 어떤 중국 당국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첨예한 어떤 그 이슈 사안입니다만은 지적재산권 문제도 경상수지 흑자를 되돌릴 정도까지 그 정도로 용인할 수 있는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될 텐데 근데 사안 자체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내부의 어떤 여지 변화, 어떤 입장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은 뮬러 특검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사실은 미국 내부 트럼프 행정부도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에 있어서 미국 경제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점.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2020년 재선 변수 앞두고 트럼프 지지율 빠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작년처럼 강대강의 전면전 구도로 흐를 가능성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일진일퇴 공방전 과정이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2018년처럼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일 모레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인내심 키워드 등장을 하고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물가 하나가 될 텐데 지금 미국 코어 CPI의 18개월가량 선행하는 게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권이 될 텐데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글로벌 그러니까 당장 경착륙이 고민인 이 미국의 지역의 어떤 경착륙에 대한 경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수입 채널을 타고 미국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여전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매만질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는지지만 예. 작년처럼 이 호키시한 정책 스탠스를 밀고 가기에는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의 어떤 현실적 고민들이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점. 또 거기에 지금 99년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어떤 과거 세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 당시 때 각 채권 기관물별로 금리 올라온 그 폭을 살펴보면 지금 최근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이후부터 현재까지 스탠스 그 흐름과 한 50bp 이내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게 2021년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은 앞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 2회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선 결국 증시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이래로 결국 주식시장 측면,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진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스트레스성 반응의 온상이었다라면은 결국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안도나 좀 낙관에 좀 분수령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선 아무래도 좀 도비시한 3월 FOMC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도비시한 FOMC를 기대를 하신다.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FOMC 이후에 향후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환율 변수라는 게 이제 뭐 절대적인 개념 체계랑 또 상대적인 개념 체계가 좀 복합된 부분 변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시나리오별로 FOMC에 나올 어떤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책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첫 번째는 결국은 뭐 앞으로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전망치를 상당 부분 좀 톤 다운을 하면서 거기에 좀 공세적인 또 아주 도비시한 통화 정책 변화들 예를 들어서 점도표를 1회 이상의 어떤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내에 대차협회 축소 정책을 좀 공식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선의 어떤 결과들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는 약세 압력이 도드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주요국 기축 통화라든지 EM 통화 대비해서 그런 압력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떤 뭐 지금 현재 현상 유지 스탠스를 이어는 가지만 예. 한 점도표 1회 정도의 어떤 좀 소폭의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은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대비해서는 강세 기조로 뛸 수는 있겠지만 최근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시장 모멘텀 올라오고 있는 EM 대비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고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은 경기에 대한 스탠스 톤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예. 뭐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와 좀 반하는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에 어떤 별도의 변화 없이 그냥 조금 더 호키시한 톤들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간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혔었던 강달러 압력은 한층 더 좀 더 맹위를 떨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FOMC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면 증시가 탄력을 받았는데 요즘은 약발이 예전만큼은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FOMC가 좀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면 글로벌 증시 흐름은 여기에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뭐 경험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그간 좀 도비시했었던 비둘기적 색채가 짙었었던 FOMC가 글로벌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위험자산 진영의 하나의 어떤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는 뭐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국내 증시 역시도 외국인들의 어떤 러브콜 강화를 통해서 어떤 증시 탄력이 한층 강해지는 하나의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했었다라는 점은 뭐 분명은 해 보입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5년 12월서부터 2018년 특히 더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FOMC라든지 연준 통화 정책이나 점도표라든지 이런 어떤 연준과 관련된 변수의 속성이 사실은 이 글로벌 주식시장 위험자산 진영의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성 반응의 온상이었고 뭐 사전적인 사후적인 아무런 뭐 이제 이런 어떤 경계감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뭐 자중질환을 좀 야기했었던 변수였다라면은 이 3월 FOMC 기점으로 해서 또 아무래도 이제 도비시한 통화 정책 변화를 확인하는 어떤 변곡점 확인 과정을 통해서 예. 완전한 어떤 상황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안도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포커스는 다시 정말 실적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탈 흐름이 최악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안도 심리를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용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